여러분, AGI가 2026년에 온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당장 올해인데요. 오늘 영상 놓치면 향후 3년 투자 방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최근 웨이모가 더 싸다, 현대차 로봇이 테슬라를 잡는다. 그런 뉴스 때문에 좀 흔들리셨나요? 제가 오늘 엔비디아 젠슨항의 속마음부터 웨이모 6천만 원 설에 치명적인 함정까지 팩트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테슬라 투자에 대한 확신 100%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피터 디아만디스가 운영하는 유명한 기술, 미래 전문 팟캐스트인 문샷에서 무려 3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단순히 테슬라가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뒤집힐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예언서 같은 내용인데 이 방대한 내용을 투자자 관점에서 아주 쉽게 핵심만 꽉꽉 눌러서 담아 풀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AGI, 그러니까 인간보다 똑똑한 범용 인공지능이 언제 오느냐는 건데요. 일론인 이제 기존에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못을 박았어요. AGI는 2026년에 온다고요. 지금이 2026년 이제 1월이죠. 사실상 올해 안에 쇼부를 보겠다는 건데 일론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싱귤레리티, 즉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특이점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일론이 이제 지능 밀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칩의 성능도 좋아지지만 그 칩을 굴리는 소프트웨어, 즉 알고리즘의 효율이 100배 이상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거대해지고 소프트웨어는 똑똑해지니 매년 AI 성능이 10배씩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장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일론이 또 뼈 때리는 말을 했는데요. 육체 노동보다 이제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이 먼저 사라질 거라고요. 키보드 치고 마우스 움직이는 건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론은 앞으로 3년에서 7년 사이가 정말 거친 변화의 시기가 될 거라고 경고해요. 대신 이 시기를 지나면 로봇과 AI 덕분에 물건 가격이 미친 듯이 싸지는 디플레이션이 오고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테슬라 투자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바로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예요. 일론은 이걸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코텍스2라는 새로운 AI 훈련장, 쉽게 말해서 슈퍼컴퓨터 센터를 짓고 있죠. 이게 무려 500메가와트 규모인데 500메가와트가 감이 안 오실 텐데 보통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컴퓨터 하나가 다 먹는다는 소리예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남의 클라우드를 안 빌려 쓰고 이제 테슬라가 직접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AI를 돌리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예요. 근데 이 엄청난 전기를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테슬라 에너지가 등장하죠. 일론은 미국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로 전기를 저장하면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밤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낮에 쓰면 이제 발전소를 새로 안 지어도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AI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관리하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더 나아가서 일론은 또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도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요. 지구 땅덩어리는 좁고 전기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달에다가 기지를 짓고 이제 매스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한다는 건데 이건 로켓 연료 없이 전자기력으로 물체를 쏘아 올리는 거대한 대포 같은 거예요. 달은 중력이 약하고 공기가 없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태양 에너지가 쏟아지는 우주에서 공짜 전기로 AI를 돌리겠다는 정말 일론 머스크다운 그런 발상이죠.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일론은 중국의 제조업 속도를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미국이 규제 때문에 주춤거릴 때 중국은 일론이 말한 그대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고 태양광을 깔고 있다면서 미국이 정신 차리고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죠. 중국의 AI 연산 능력이 곧 세계를 앞지를 거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의 제조 혁신, 반도체 팹 이야기인데요. 보통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한 톨도 들어가면 안 돼서 방진복을 입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일론은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웨이퍼라는 반도체 그 원판만 질소 박스에 넣어서 보호하면 공장 안에서 햄버거 먹고 담배를 피워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2나노미터급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물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비용을 확 낮추는 일론의 이제 장기가 또 발휘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옵티머스 로봇과 로드스터 이야기인데요. 일론은 2026년 인류 역사상 가장 미래 같은 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옵티머스 로봇이 대량 생산되어 보급되기 시작할 건데 이 로봇들의 무서운 점은 하이브 마인드, 즉 집단 지성입니다. 로봇 한 대가 수술하는 법을 배우면 전 세계 모든 옵티머스가 그 기술을 동시에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안에 로봇이 인간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나올 신형 로드스터는 이제 테슬라의 스포츠카죠. 인간이 운전하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차가 될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든 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텐데 그 직전에 운전의 낭만과 또 재미를 극대화한 로켓 추진기까지 달린 괴물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일론은 지금 이제 쫄지 마라, 파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고요. AI, 그리고 로봇, 에너지, 우주, 이 모든 것이 테슬라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 테슬라 주가가 좀 흔들렸죠. 언론에서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내놓고 이제 현대차가 구글이랑 손잡고 새로운 로봇을 보여줘서 테슬라가 위협받는 거라고 떠들썩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카오스 이론처럼 수많은 사람의 심리가 섞인 거라 정확한 원인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진짜 테슬라의 경쟁력이 훼손되었느냐 그건데요. 대중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쇼에 반응하지만 부자가 되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제가 그 CES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또 엔비디아 CEO 그 젠슨 왕의 인터뷰를 낱낱이 뜯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경쟁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표하니까 이제 테슬라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젠슨왕이 직접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살펴봐드리면 젠슨왕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스택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고 그들의 운영 방식은 세계 최고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가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는 비전 중심 방식을 비판해달라는 질문에도 비판하기 어렵다. 그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그 AI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카메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코딩 규칙 없이 AI가 통째로 처리해서 핸들을 꺾고 가속하는 방식이에요. 엔비디아도 결국 이 방식을 추구하지만 테슬라만큼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합성 데이터로 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한계가 명확하겠죠. 생각해보면요. 눈부신 햇빛, 뭐 역주행하는 차,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같은 현실의 돌발 상황들, 즉 엣지 케이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어렵겠죠. 테슬라가 미친 듯이 전 세계 도로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만드는 불확실성을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젠슨왕도 이걸 알기 때문에 테슬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경쟁사 수장이 이제 테슬라 최고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우리가 쫄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로봇 이야기인데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신형 아틀라스를 공개했죠. 관절이 360도로 뱅글뱅글 돌아가고 전선이 없어서 고장이 덜 난다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는 뭐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그 스팟이죠. 지금 어디에 쓰여요? 위험한 현장에 투입한다고 만든 건데 결국 춤추고 쇼하는 데만 지금 쓰이고 있죠. 40년 동안 적자만 내다가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포기하고 현대차에 넘긴 그런 회사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쇼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려면 인간의 도구를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아틀라스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3개더군요. 물론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꿔서 물건을 짚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5손가락처럼 정교한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테슬라 옵티머스는 이미 계란을 깨지 않고 집을 정도로 인간의 손과 자유도가 비슷합니다. 백덤블링 잘하는 기계체조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사를 조일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신형 아틀라스를 보면은 이제 손을 이용하지 않고 그 손을 떼서 다른 이제 공구로 바꿔 끼워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과연 그걸로 해서 이 범용적인 공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두뇌인데요. 현대차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피규어 같은 스타트업은 이제 오픈 AI의 챗 GPT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하드웨어만 만들고 지능은 남한테 빌려 쓴다는 건데 구글이 이제 갑자기 사용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깡통 로봇이 되겠죠. 로봇이 사고라도 치면 현대차가 책임집니까? 구글이 책임집니까? 반면 테슬라는 어때요? 로봇 몸체, 배터리, 모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뇌인 이제 AI와 반도체까지 싹 다 자체 개발을 하죠.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데 남한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고칠 수 있고 비용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재밌는 거는 젠슨항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가능성도 흘렸다는 건데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데 우주는 추우니까 냉각 비용이 안 들고 태양광 발전 효율도 엄청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한 AI 지능, 즉 데이터만 지구로 쏘면 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땅에서는 테슬라로, 우주에서는 스페이스X로 AI 패권을 쥐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려한 로봇 춤이나 대기업들의 자율주행 발표 같은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테슬라의 해자, 즉 경쟁력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쟁자들이 이제 테슬라 방식을 따라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흔들리는 주가 창보다는 기업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구글의 웨이모의 이제 새로운 로보택시의 이름과 구체적인 스펙을 공개했는데요. 게다가 이 웨이모 로보택시의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테슬라 사이버캡은 나오기도 전에 끝났다. 또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자, 일단 웨이모가 공개한 새로운 로보택시의 이름은 오하이인데요. 캘리포니아 휴양 도시 이름에서 따왔다는데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차의 스펙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웨이모의 6세대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13개, 그리고 레이더가 6개, 그리고 그 비싸다는 라이다가 무려 4개나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는데 웨이모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센서는 무조건 많이 때려 박겠다는 그런 전략이고요. 재밌는 건 센서 관리 시스템인데 센서마다 히터, 그리고 와이퍼, 그리고 워셔의 분사기까지 달려있다고 해요. 비나 눈이 와도 센서가 더러워지지 않게 닦아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유지 보수 관점에서는 악몽일 수 있겠죠. 고장날 부품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생산 방식을 보면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 차체는 중국의 지커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중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입해온 뒤에 애리조나 공장에서 다시 뜯어내고 센서를 장착하는 개조 과정을 거칩니다. 원래는 웨이모가 이제 제규어 차를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제규어 자동차가 단종이 되고 남은 2,000대 정도를 웨이모가 사면서 그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의 지커라는 회사의 자동차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 멀쩡한 완성차를 수입해서 다시 뜯어내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테슬라처럼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찍어내는 게 효율적일까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100% 때리고 있는데 웨이모가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또 아주 큰 리스크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 이제 CNBC 보도에 따르면요. 웨이모가 현대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만드는 로보택시의 원가가 대당 4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이제 웨이모는 라이다 때문에 차 한 대에 이제 1억 원은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천만 원대라면 이제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테슬라 사이버캡의 이제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다.
테슬라는 태어나기도 전에 끝장났다라고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웨이모의 전략은 마치 그 스마트폰 시장의 안드로이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모는 차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네 자율주행 센서와 AI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현대차든 지커든 그 어떤 자동차 회사의 그 회사 차에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걸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차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테슬라는 이제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또 차체까지 직접 다 만드는 수직 계열화 방식을 쓰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냉정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따져보면요. 웨이모와 현대차 연합이 정말 테슬라를 위협할까요? 42,000달러라는 그 가격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협적인 거는 맞을 수 있어요.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였던 압도적인 가성비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센서에 와이퍼를 달고 워셔액을 뿌리고 라이다 4개씩 달고 다니는 차가 과연 고장 없이 얼마나 오래 택시로 뛸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부품 수를 극한으로 줄여서 고장날 건덕지를 없애는 전략인데요. 웨이모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둘째, 확장성인데 중국에서 차 사와서 미국에서 뜯어 고치는 개조 방식으로는 연간 수백만 대를 찍어내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현대차와 협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웨이머 센서를 따로 달아야 하는 그런 공정은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는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웨이모와 극한의 효율로 압도적인 물량을 뽑아내려는 테슬라의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 웨이모가 이렇게 센서를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서 또 테슬라보다 뭐 압도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언론에 테슬라 끝났다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과연 누가 이 로보택시 사업으로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그 본질을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뚝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